시간입니다. 김혜경 의사의 밥을 지어요. 이게 지금 사실 요리 관련된 책이 이 책은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저번에 보여드렸죠. 요리 레시피와 약간의 에세이가 들어가 있는 책인데 정말 잘 만든 책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1위를 놓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더라 이런 얘기고. 자 1위는 유시민 작가인데 작가님 조금 양보하시죠. 책만 내면 1위 하시는 분하고 제가 봤을 때는 밥을 지어 이거 다시 1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패러디한 기가 막힌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지호 부대변인이 지금 최고위원 출마했거든요. 네. 썩은 물로는 밥을 못 지어요. 그렇죠. 표정도 귀엽죠. 그렇죠. 밥 지을 때는 물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인물을 말하는 거겠죠? 본인이 지금 깨끗하고 청정한 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인터뷰한 김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한 명씩 얘기해봐요. 정봉주, 정봉주, 이현주, 이현주, 전현희, 강선우, 김병주, 민영배, 이성윤. 이성윤. 아, 내가 갑자기 방송복이 터져가지고요. 그 분들 대부분 다 인터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채널 고정 아니신가요? 그런 그런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게 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네, 많이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반갑고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졌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 호명 다 못할 정도로. 댓글창 고민정만 아니면 돼. 하늘바람님. 네, 고민정은 다음 한번 했으니까. 국회에서 민주당일지 아닐지도 몰라요. 네. 자, 썩은 물로는 밥을 못 지어요. 김지호 부대의 센스가 빛나네요. 민주당을 지킬 사람, 이재명을 지킬 사람 김지호. 인간적으로 매력 있어요. 김지호는. 자, 다음 여사님 이야기 나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대통령실 전화 소리. 이거 랩처럼 해주셔야죠. 너와 나의 연결고리. 대통령실 전화 소리. 굉장히 힙한 노래인데 또 아재가 하니까 다르네요. 네, 임성근의 힙합. 성근아. 아 진짜로 성근이요. 지금 이제 우리 동창들 사이에 임성근 편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역시 광주의 아들들 그렇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저는 처음 봤어요. 저기 이모찌라고 봤어요. 주가 조작 이모 씨의 인형을 벗겨냈더니 역시 남상이다. 남상이. 근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임성근은 김건희를 직접 모를 가능성이 있더라. 구조 속에 이종호가 더 키맨이 됐는데 나는 이게 하나만 더 보시면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미처 이야기 다 못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윤석열이 대선 때 해병대 독립 사군 체제로 전환 사성 장군 진출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때부터. 그래서 내가 군 체계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해군직 갈 때, 육군직 갈 때 특전사, 해군직 갈 때 해병대를 육해 공군 외에 별도로 해병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저 때부터 마음속에 있었나요? 그런데 하나 더 보여줘봐요. 윤석열 정권과 해병대의 연관성. 국가대표 해병대 급기훈련 정신력 강화에 맞아, 이때 이랬었죠. 지금 이전에 이제 올림픽 있잖아요. 네. 런던 올림픽. 근데 그 국가대표 선수들을 해병대 급기훈련 시키겠다는 게 작년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해병대 그 결과. 국회훈련하고 축구는 예산 떨어지고 다 떨어졌잖아요. 농구도 떨어지고 네. 배구도 떨어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국가대표들이 뭐 문체부라든지 선수촌 관련해서 해병대로 들어가면 해병대 수익 사업이 돼요. 아닐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 근데 덜 받는 건 이겁니다. 해병대가 지금 백령도 연평도에서 7년 만에 해상 사격 훈련을 재개했어요. 여기 사령관이 김계환입니다. 여기 사령관이 물론 해병대 전체 사령관이기도 하지만 해병대는 지금 이 사단이 2개밖에 없으니까 네. 문제는 여기는 북한이 도발을 안 했어요. 근데 해병대가 백령도 연평도에서 7년 만에 사격 훈련을 재개함으로써 사실상 윤석열 정권을 돕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김기환이는 이 비슷한 것 때문에 해병대 입협 청문회도 안 나왔잖아. 맞아요. 저 백령도 저기 지킨다고 안 왔었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해병대가 윤석열을 돕겠다고 지금 북한과 아무 상관없는 지역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재개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연관성이 그냥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예를 들어서 이종호가 해병대 나와서 김건희와 연결 고리에 그중에 해병대 출신 중에 누군가를 키우고 싶어요. 그걸 임성근이라고 저는 목표를 잡았다고 보고 임성근이를 해군에서 띄어내서 해병대를 임성근이를 사성장군 해병대 사령관으로 만들어줄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이걸 주도했던 이종호는 해병대로부터 나오는 뭔가 그렇죠. 군수 사업 수익 사업을 손대려고 하지 않았을까가 딱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지.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물론 대박이네요. 과한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특히나 이제 이종호 씨하고 김건희의 관계 때문에 많은 음모론들이 더 폭발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속실장 등장으로 단 게임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부속실장이 왜 안보실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특히나 만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이종호 씨가 실질적으로 이 김건희한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거는 또 다른 시선에서 봤을 때 이미 끝난 거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이미 이제 작전은 끝났고 더 이상 볼 일이 없는데 예. 그러면 왜 이종호 씨는 김건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전이 있는 건가? 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미 다시 돈은 받을 건 다 받았고 그러네. 작전은 끝났는데 어. 이종호가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한들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 아니 근데 추정은 이런 것도 있어 그러면 너무 강력해. 그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20여억 벌었잖아요. 예. 그게 나중에 이종호한테 간 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지. 아 뽀치는 있겠죠. 예. 뭐 그런 거죠. 자, 뭐 그냥 가볍게 추정 한번 해봤고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를 고소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나를 고소하는 순간 이 정권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다음 윤석열 탄핵 청원 행렬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숫자가 그 행렬이고 정자. 아 진짜 저런 벽이 있으면 좋겠네요. 찾아갈 수 있게. 뇌진 탕탕 후루후루 뭔 말이야 씨. 요즘 유행하는 짤입니다. 아 네. 탕탕탕하고 연결돼 있는 건가요? 우리 탕후루. 마라탕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탕후루도 이런 그 짤에 아 유행어죠.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어쩌고저쩌고 저런 것도 대통령이라고. 자 다음 초기혁신당 저 카드 뉴스네요. 조작을 의심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대통령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초현실적 상황입니다. 3년 길어도 너무 깁니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 다음 박순천의 만화 시사 멸공지능 변천사 북지령 밟고 간첩 활동 이건 박정희 때 전두환 때 5.18의 북한군 그 다음에 촛불 시위 양초 누구 돈으로 사고 누가 주도했나 여기 이명박입니다. 네. 박근혜 때 좌파 척결 안에서 나라가 비정상됐다 그러고 윤석열 정권 되니까 이태원 참사 배후의 좌파 특정 세력 의심. 제가 이거는 계속 말씀드려왔어요. 친일 부역 독재 세력들이 빨갱이라고만 낙인을 찍으면 그게 맞는 기처럼 써왔던 역사를 저는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조를 빨갱이로 보는 인식이 뭐겠어요. 오랜 기간 동안의 악마와 노조는 공산주의야, 빨갱이야가 결국 노조 결성률을 떨어뜨린 요소로 작동한단 말이에요. 섞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상을 보는 극우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지금. 하필 유튜브 로고는 왜 빨간색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그거 오해하게. 유튜브를 이야기할 때마다 유튜브 전체를 저런 식으로 매도하고요 될까봐 좀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유튜버를 많이 본다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기 예, 때문에 더 벅스탑스 히어 저것에 대해 이게 더 의심은 없죠. 네. 책임은 지가 진다며 그거 유튜브 쳐보고 자빠졌냐? 난리 났네 난리 났어를. 아유 씨. 왜 그러냐면요. 유튜브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뇌피셜로 방송하면 그 오래 못 가요. 팩트 체크하고 디테일을 집어넣어서 그게 진짜 누구 잘못인지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진짜 우리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언급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가짜 뉴스를 내진 않습니다. 다음에 하늘엔 똥부동산, 땅엔 똥스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얼차려 사망 훈련병 운명이라 생각하라. 하나의 출신 퇴역 장군. 대한민국의 군인 출신들 보면은 상당수가 좋은 군인도 있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군인들 엄청 많습니다. 저 하나의 출신 태역 장군이 누군지 궁금해요. 저 이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네. 자, 다음 외국인들에게 물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거 K-팝, K-뷰티, K-푸드. 근데 이제 요즘 바뀌었습니다. K-산재. 아이고. 국내 최대 외국인 노동자 참사. 지금 분향소에 영정 사진이 없는 이유가 그 외국인들 가족들한테 사진을 얻어서 찍는 것까지가 네. 굉장히 힘들어서 그걸 못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참사 이유 고용노동부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고용노동부 파견 규제 오히려 완화. 그러니까 이번에 아리셀에서 난 그 사고가 아리셀이 직접 고용한 일용직이 아니라 아리셀 사내 하청 기업. 그러니까 아리셀이 하청을 준 기업에서 그 다시 재하청을 준 기업이 데리고 온 사람을 아리셀 공장에 파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셀 입장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문제야. 이게 월급뿐만 아니라 고용하는 비용을 줄이려고 이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라리 그 비용을 썼으면 김앤장 같은 데에 선임하는 돈을 아낄 수 있었겠죠. 근데 놀라운 건 하청에 재하청을 준다고 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비용은 하청 주는 게 더 비쌉니다. 근데 그게 책임이 없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죠. 예. 다음 미션 임파서블 건전 재정과 감세가 같이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건전 재정 한답시고 감세를 해.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다 서민들한테 떠맡기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얘는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부자들이 고통을 감내해 줘야만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IMF 때 돈 번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그 진짜 초거대 부자들이 미국 정부에 더 강하게 요구를 하잖아요.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어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보통 그 서민들의 소비력이 줄어들고 우리들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을 지키려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다음 보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주유소.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축소, 부자 감세, 상속세, 종부세 개편. 이게 서민들이 쓰는 유류세는 이게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지원해주는 비용을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해서 오늘부터 기름값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 근데 기름값 올랐다는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많이 없더라고요. 7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네. 리터당 30원, 그러니까 40원 정도. 제목으로 쓰기에는 축소라는 말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다음. 최근에 아마 이보도 보셨을 겁니다. 부산이 광역시 중에서 첫 소멸위험 진입했다. 아,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충격 놀랐는데 먹었죠. 예, 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9명이 부산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학생들 거기 중에서. 부산 출신 말해봐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할 게 없다, 회사가 없다, 고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보험업을 하거나 영업직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뭐 새로운 뭐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은 내가 서울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부산에서 확산을 시켜보겠다거나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회사들도 떠나고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 대구, 경북 경제는 항상 안 좋았잖아. 부산 분들도 이번 총선 때 보세요. 민주당 국회의원 뭐 얼마나 뽑았습니까? 물론 45%의 민주당 그 찍으신 분들도 있지만 묻지마 투표하셨다가 결국에는 부산이 소멸을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부울경 메가시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현실로 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으면 갑작스럽게는 아니더라도 부산 떠나는 젊은이들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부산이 다시 성장 동력을 얻으려면 북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해결돼서 남과 북이 평화적인 경제 공동체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물류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부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1800년대부터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그 자리 때문이거든요. 그 태평양이 시작되는 끝나고 대륙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부산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항. 그렇죠. 부산항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그 물류 시스템 전체가 이제 권역화되면서 글로벌이 그러니까 약간 구조가 변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거는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한민국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건 부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면 사실 국민의 힘을 찍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부산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북한하고 사이를 좋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맞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이 이제 앞에 와 있는데 좀 상황이 다르죠. 여야 당대표 식당. 자, 이재명 씨는 진작 계약했는데 댁들은 언제 예약할까요? 집안 싸움은 댁 사정이고 뭐 이렇게. 사실 이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일극체제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들이 있는데 이쪽 진영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진영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건 안 좋아하건 상관없이 다음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저쪽에서는 지금 그 배신자론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친하던 우리 원희룡과 한동훈이 둘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서로 배신자라고 저러고 있어요. 원희룡이는 한동훈한테 저 윤석열 배신자라고 하고 있고 한동훈은 원희룡한테 너 박근혜 탄핵한 세력이잖아 하고 있고 아주 볼만합니다 지금. 자, 넘어가겠습니다. 꼰대들은 가라. 배현진, 한동훈 옹호. 국민 눈엔 초보 아니야. 제 홍준표가 아니었나요? 예. 진짜 요즘 배현진 정말 밉상 1위 등극할 것 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나경원 이후에 네. 그 계보가 있잖아요. 국민 땡땡, 네. 국민 쌍땡땡. 이 나경원 이어서 지금 배현진이 그 계보를 잇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글쎄요, 그 좀 배현진이 좀 한 끗발 부족한 것 같네요. 뭔가 학벌도 안 되고 집안도 안 되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그런 어떤 그래서 노력 자체는 더 막 나가는 예, 것 같아요. 예. 네. 자, 원래 저런 걸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기회주의자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당신은 이제 배신의 정치와 박근혜 탄핵의 악몽이 보입니다. 한동훈의 배신자 프레임. 근데 이게 먹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윤석열 지금 배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먹히고 있어서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대. 그걸 지금 극우 유튜브들이 엄청 선동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이태원 참사가 조작이면 키읔 얼굴은 무슨 순수 창작물이냐? 예, 이건 다 조성 누가 봐도 알죠. 키읔도 될 수 있고요. 그 키읔 미음 시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규현? 김규현인가? 잘 모르겠네. 아우 자꾸 귀가 간지럽네. 자, 다음. 이 시대의 참 어르신 최영국 어르신.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농경시대의 꿈 같은 소리입니다. 늙으면 뻔뻔해집니다. 더 이상 비판 삼가하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규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한때 수행했던 분이 검찰 가서 증언 한 번 했다가 압수수색만 3번을 당했대요. 그중 3번째 때 만삭인 부인이 집에 혼자 있는데 검찰이 들이닥쳐서 집을 털었고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부인이 나중에 수원지검에 찾아가 항의했더니 한시성을 가진 검사가 그랬대요. 나는 너 죽여버리고 지방 좌천 갔다 오면 되지만 너는 인생이 조진다. 결국 그 아내분은 유산됐답니다. 저번에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정치검찰 피해 조작 뭐 이런 그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저건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네, 자꾸 이제 이런 걸 받아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지금까지 검찰에게 있었구나.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네, 해체돼야 그래서요, 됩니다. 검찰 해체.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관으로 가라.
자, 다음. 이거 오늘 돌았던 건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윤석열의 출근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군요. 저는 새벽부터 한남동에 나와 있습니다. 9시가 못 되어 출근을 가장한 눈속임 차량 행렬을 보내고 아직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비상근무로 계속 배치되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 하는군요. 매일 이런 식으로 지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그 짤이 돌고 있고 새날은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출근 잘할 거로 저는 믿어요. 그러나 소개는 해드려 봤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 주민들이 매일매일 목격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야, 근데 저 비밀은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애초에 우리도 예상했었잖아요. 언젠가부터는 차만 왔다 갔다 할 거다. 예. 그러게 누가 청와대에서 나오라 그랬나? 예. 자, 흑수저님, 오늘 우리 착한 박찬희 대표님 운영위에서는 독해지셔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라고 국짐에서 치가 떨리게끔 독해지셔라. 그렇게 단단해지는 거죠. 자, 정동조님, 와 새날이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욱님, 야수님 원청에서 하도급 줄 때 정규직의 70% 정도로 하도급 줍니다. 그러니 하청업체 사장도 월급을 착취하고 안전 문제도 발생합니다 하셨습니다. 대부분 이게 문제죠 사실. 이게 심지어 지금은 안전의 외주가 안 되잖아요.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네. 안전 담당 직원은 저 용역업체에서 갖다 쓰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도저도 못 만들고. 그래서 그 노란봉투법에 이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도 우리 직원 아닌데 파업 못하게 하는 거 그걸 방지하기 위한 노란봉투법 곧 국회에 지금 발의돼 있거든요. 자, TH03님, 재정 건전성 운운하면서 부자 감세는 오지게 하고 피 같은 중산층 서민 돈 다 뜯어가고 다른 나라 빚까지 갚아주는 인간이 대통령이라니. 자, 그 아프리카 국가 빚 한 감해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없다며 이 새끼야. 근데 첩보에 의하면 원래 6월 말에 아프리카 순방이 예약되어 있었는데 또 취소가 된 건지 연기가 된 건지 궁금해집니다. 예.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는 짤이었습니다.